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나게 하는 재테크 빙빙굴굴입니다. 지난번에 인도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장점과 단점을 짚어봤으니 오늘은 구체적으로 인도 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1편을 먼저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에는 ETF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이나 국내 시장도 물론 ETF로 투자하면 장점이 있지만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대형 개별주에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나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신흥국 시장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은 인도 1위 기업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또 인도의 소비 문화가 어떤지, 인도가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엔 어떤 게 있는지, 정치적으로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괜찮은 분위기인지 등등 모두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합니다. 또 정보를 얻고 싶어도 언어조차 생소하죠. 이건 TMI인데 인도는 영어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만 그렇고 실제 국민의 40%가 힌디어를 사용하고 또 상용어로 쓰이고 있는 영어조차 단어는 분명 영어인데 어법이나 어순, 발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도 현지인들은 힌디어와 영어를 마구잡이로 섞어가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도 투자 같은 신흥국 투자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거나 인도 시장 전체를 사버리는 인덱스 펀드 투자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도에 투자하는 ETF 3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아까부터 화면에 띄워놨던 이 ETF 목록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 ETF들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에 투자하는 ETF를 모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약 12개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알아볼 ETF는 이 INDA와 INDY, 그 다음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ETF인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미국 내 상장된 ETF는 이렇게 12가지나 되는데 INDA, INDY 두 가지만 알아보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터링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A는 인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ETF고요. AUM,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큰 ETF고 밑에 ETF들 중에 빌리언 단위의 시가총액을 이룬 ETF는 단 한 개도 없죠. 제가 이따가 이 INDA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이 시가총액의 규모 때문이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ETF를 보겠습니다. EPI는 위즈덤트리라는 다소 생소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로서 earning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earning, 그러니까 수익에 따라서 인도 기업들을 선별을 하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ETF는 자산 규모도 적기도 하고 운용사도 블랙락이나 인베스코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죠. 그리고 무엇보다 0.84%라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저는 제외를 시켜봤고요. 세 번째 ETF인 INDY는 그러면 왜 0.93%라는 말도 안 되는 수수료지만 포함시켜 놨느냐 하면은 이 역시도 제가 이따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MIN ETF는 중소형주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제외를 시켜봤고요. 마찬가지로 PIN, 인베스코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113밀리언이라는 다소 적은 시가총액이 조금 꺼려지기 때문에 제외를 해봤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이 자산 규모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이유로 알아보지 않았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정리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ETF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INDA, INDY,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이렇게 세 가지 ETF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용사는 블랙락과 블랙락, 블랙락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세계 1위 규모의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세프라는 브랜드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키움증권에서 운용하는 ETF 브랜드 이름이 바로 코세프입니다. 미래에셋의 타이거 ETF나 삼성증권의 코덱스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제가 코세프 ETF를 가져온 이유는 인도 니프티라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에 이 ETF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ETF에도 인도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지만 이 ETF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품들을 기본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를 시켜봤고요. 다음으로 자산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INDA는 5.68빌리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자산 규모를 자랑합니다. 1빌리언이
우리 돈으로 약 1.1조를 뜻합니다. 따라서 5.68 빌리언이라는 돈은 5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NDY를 한번 볼까요? 운용사는 같지만 688 밀리언입니다. 이 밀리언 단위가 빌리언에 비해서 조금 초라해 보여서 그렇지 이 돈 역시 7천억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에 비해 302억이라는 코세프 ETF는 조금 초라해 보이는데요. 이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규모 차이도 있지만 국내 시장 내에서도 인도 투자에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 중에는 거의 유일무이한 홍일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인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INDA는 0.69%, INDY는 0.93%,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0.49%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가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국내 ETF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타 비용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 기타 비용이 보통 0.1에서 0.2% 정도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INDA와 코세프 인도 ETF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NDY가 다소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NDY를 가져온 이유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률은 셋 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0.24%, 0.07%고요.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만큼 배당금이 정확하게 수치로 환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셋 다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0.2%, 0.07% 수수료를 보고 이 ETF에 투자를 결심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 지급 주기 역시 배당금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유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유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각 ETF들이 추종하고 있는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INDA와 INDY는 같은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두 가지 ETF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블랙락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두 가지 ETF를 운용을 하고 있겠죠.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추종 인덱스에서 나오는데요. 이 MSCI라는 거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아시죠? 모건 스탠리에서 발행하는 인도 기업들 목록이라는 뜻이고요. 그 목록을 추종하는 ETF가 바로 IND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INDY는 니프티 5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게끔 설정된 ETF가 INDY고요. 이 니프티 50이라는 지수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니프티 50 지수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처럼 인도 시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여기 보이는 BSE 센섹스 지수인데 이 지수도 인도 시장을 대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와 해외 모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 시장에 인덱스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MSCI 인덱스와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한다는 게 이 두 가지 ETF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수익률을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수익률 자체는 두 ETF가 동일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 두 ETF, INDY와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를 보신다면 수익률에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수수료, 그리고 자산 규모, 그리고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느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느냐, 요 포인트를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 INDA와 INDY 같은 경우는 이 인덱스를 보고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유 종목 수를 말할 차례에 갑자기 인덱스로 넘어왔죠. 이 인덱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유 종목이 약 2배 정도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MSCI 인덱스와 니프티 50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섹터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SCI 인덱스를 추종하는 INDA의 탑 10 섹터를 보시면 금융, 파이낸셜 26.42%, 테크놀로지 17.74%, 에너지, 원자재, 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유틸리티,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순위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니프티 50 지수를 한번 볼까요? 니프티 50 지수도 비슷하게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에너지, 소비재, 원자재, 헬스케어, 산업재, 텔레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거의 순위가 미세하게 변동만 있다 뿐이지 매우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ETF가 구성하고 있는 섹터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니프티 50 지수와 MSCI 인덱스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아직은 애매하죠.
이번엔 수익률,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이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붉은색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INDA의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수익률이 비록 니프티 50 지수가 앞서고는 있지만 모양 자체가 이렇게 아래 위를 겹쳐본다면 동일하게 움직일 정도로 두 인덱스 모두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결론이 조금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수익률도 비슷하고 자산 운용사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더 크고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극소량이긴 하지만 배당금도 더 많이 주고요. 심지어 보유 종목 수는 2배 정도 돼서 자산이 더 분산되어 있는데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당 단가도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죠. 따라서 이 두 가지 ETF 중에선 INDA가 완승이고요. 만약에 나는 인도 투자를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수는 비록 MSCI 지수랑 다르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동일하게 차트가 움직이고 있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추가로 1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내 시장에서 낮 시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의 편의성도 있죠. 따라서 이 세액공제 16%를 무시할 정도로 자산 규모가 큰 게 마음에 들고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다 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코세프 인도를 선택하셔도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 자산 규모와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좀 중요시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INDA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 영상에서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투자는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하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인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신흥국 시장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 ETF가 또 있습니다. 이 ETF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빙빙꿀꿀이었습니다.